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한대원이고요. 자, 금요일 경마 한대원의 음담 패설 방송 금요일입니다. 부산 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죠. 네. 일단 대상경주는 뭐 15조에 다 같이 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상경주 백문백답과 투데이 정말 멋진 경주를 펼쳐줬는데 서울말이 뭐 별게 없어서 부산말이 먹을 줄 알았는데 투데이가 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백문백답이 아예 선전을 했어요. 역시 뭐 19조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수성이 꺾이지 않는 19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대상경주는 19조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먹이는 게 뭐가 틀리나 봐. 애들한테 약물 반응 안 나오는데 홍삼이나 뭐 뱀을 갈아 먹이는지 옛날엔 먹인 적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잘 안 먹이는데 뭔가 좀 사료에서부터 틀린 건가? 애들이 대상경주만 나오면 펄 날아다니는 능력도 있었고요. 어쨌든 요즘은 뭐 대상경주가 대상경주 같지가 않아서 참 재미가 없죠 사실. 그것보다 이번 주에 마사회 사이트에서는 3명의 조교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6개월간의 정지를 정한 조교사가 2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무선 조교사는 12개월의 정지를 받았습니다. 꽤 큰 정지죠. 하무선은 12월, 문제복, 김평선인가 6개월씩 받았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이 마사회도 이런 게 문제야 보면. 마사회도 만약에 그런 제재 사항이 있으면 궁금하잖아 경마 팬들이. 아니 뭐 또 12개월 6개월이면은 야 그거 되게 중징계인데 이런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너 장사하지 마 6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너 손가락 빨아 이거랑 똑같은 건데 거기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경마 시행 규정 몇 조를 뭐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냐? 경마 팬들이 알아? 모르지 그잖아. 그것 좀 이렇게 풀어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몇 조의 상이 무슨 이유인지 이런 것까지 다 풀어서 써놓으면 경마 팬들이 보고서 얄조를 했든 뭐 부정을 했든 그 같이 욕할 수 있으면 욕하고 뭐 자기들이 무슨 부정을 한 걸 갖다가 꼭 숨기는 것처럼 그냥 벌 받았으니까 벌 받은 것만 알면 돼. 얘들이 부정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야?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병신도 아니고 진짜 뭐 머리가 나쁜가 봐. 더 궁금해 사람들은 경마 팬들은 그런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마사회 심판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대리마주 건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뭐 마주에 대한 상벌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마주는 제껴놓고 대리마주라는 건 이런 거죠. 이 마주에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주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마주의 명의를 빌려서 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핸들링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조교사한테 전화해서 야 왜 안 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뭐 이러겠죠. 그게 대리마주라고 하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해서 3명의 조교사가 다 똑같이 걸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리마주를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마주한테 주는 정보는 괜찮아요. 왜? 마주의 말이니까. 근데 대리마주는 마사회에서 인정한 마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대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리마주들한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니들은 벌 받아야 돼. 근데 보통 그러면 그거 부정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마주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정보를. 근데 자기네들끼리 6개월 12개월 줬어요 그냥. 향을 제공받고 얄조를 하고 뭐 간다 안 간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거는 부정이고 대리마주한테 정보를 제공한 거는 부정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참 좋습니다. 그 잣대가 재결위원들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마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대리마주를 한 거니까 이 사람들도 조교사로서 자격을 박탈을 해야죠. 대리마주인 걸 알고 말을 받았고 대리마주인 걸 알고서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마사회는 몇 조 몇 항 위반 이래서 6개월 12개월 제재만 내렸습니다. 정말 개소리죠. 제가 오늘 심판님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니에요. 잘못을 했는데 얘들을 잘라내기에는 좀 불쌍하고 그죠? 잘라내려고 맘만 먹으면은 서울에 이찬호 기수가 그랬죠. 이찬호 기수가 품위손상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기수생활 20몇 살의 청년이 술 처먹고 꼬장 부려갖고 다 아는 사실이시잖아요. 술 처먹고 꼬장 부려갖고 마사회 직원이랑 그래갖고 잘린 거예요.
네, 그리고 법정 소송 걸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결국은 이찬호 기수는 물러나게 됐고, 조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개월과 12개월, 두 명은 6개월, 한 명은 12개월인데, 그 나머지 6개월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리마주에 제공했던 정보들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냈고, 하무선 조교사만 자료로 정리해서 안 냈다고 해서 하무선 조교사는 12개월인 거예요. 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제 판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리마주한테 정보를 제공했으면 이건 부정이죠. 마주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우리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대리마주인 걸 알고 저 사람들이 마주의 명의를 도용해서 그 사람하고 상의를 했던, 마주하고 뭐 짜웅을 했던 어쨌든 간에 말을 집어넣고 그 말을 가지고 가라 안 가라, 아니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라 안 가라, 아니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봤다면 이건 부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하나의 힘으로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러니까는 욕을 처먹는 거예요. 네, 마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뭐 취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취재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놨으면 그 취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실을 전달을 할 때 뭐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얘기하든 거기 취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취재 들어가도 조교사들이 됐어 나 안 할래 이러고 가는 사람 태반이고요.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문세영 기수도 인터뷰 안 해줍니다. 취재기자한테. 뭐 거기에 비하인드도 있지만 아무 이유가 없어. 그죠? 마사회에서는 취재기자라는 것들을 각 야상지 업체마다 뽑아놓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경마 팬들한테 많이 알려서 경마의 공정성, 투명성을 더 알리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취재기자들을 돈 벌려고 너희들만 정보 얻어가니까 너희들한테 주기 싫어, 뭐 이런 건가요? 천하의 문세영 기수도 취재기자한테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요. 아우 됐습니다 그러고 가요. 예전에 안 그랬지.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준 게 1년 됐습니다. 1년.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만약에 제 생각이,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문세영 기수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영국 기수도 취재하기 싫어해요. 사실 한두 마디 물어보면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취재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수는 잘 취재해보다가 뭐 조교사한테 욕을 먹었다고 취재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주한테 욕 먹었다고 취재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힘들어요. 밥 벌어먹고 살기가. 저도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공개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80% 정도, 70% 정도는 정상적이지만 나머지 10%, 20%의 사람들이 이렇게 취재에 대해서 안 해주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부담스러워한다면 뭐 이유가 있겠죠. 취재 기자를 다 없애버리든가 그래도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해가 딴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 조교사를 상벌한, 제재를 가한 마사회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일을. 그죠? 어디까지나 경마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 그 안에서의 법규가 거기에 맞게 처벌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저 같은 경마팬이 생각했을 때 대리마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한테 정보 제공하는 뭐가 틀려? 부정이잖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마사회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제복 쪽에서나 하무선 쪽에서나 김동현 쪽에서나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이 먹고 나가서 뭐 할 거야 만약에 그만두면. 그리고 1년 동안 놀고 먹으라면 뭐 먹고 살겠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경마라는 게 점점 투명해지고 조금 더 경마 팬들이 이 경마장을 찾아서 정말 능력대로 실력대로 경마가 참 재밌구나. 아직도 경마장에 오는 인구가 50대 60대 뭐 이래요.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 경마 팬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도박꾼이니까 와서 돈 써. 뭐 이런 건가? 왜 그런 쪽으로 머리 굴리지 못하지? 계속 이벤트, 매주 이벤트를 하는 거야. 매주 아이돌 불러오고 가수도 불러오고. 돈 들어가겠지.
아니 우리가 돈 내잖아. 우리의 수익의 몇 프로를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날로 먹으려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익도 늘어나겠죠. 경화편이 많이 유입이 되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배팅하라고 시키면서 10만원 상한제 만들어 놨으면서 왜 아직도 도박권 취급을 하냐고 경화팬들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동학 팬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하나 봐. 참 신기하죠. 지나간 얘기는 뭐 지나간 얘기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교사 3명이 12개월과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공지를 똑바로 하지 않는 마사회가 정말 답답합니다. 한심하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그만뒀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운동도 그만뒀어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겠죠. 예. 이러니까 와 세상이 편해. 제가 지금 다른 데 정신에 쓰는 게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막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할까? 그리고 그 목표가 딱 있었을 때는 하기 싫어도 그냥 밥 먹던 거 계속 반씩 남기고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 애쓰고 운동도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꾹꾹 기어서 나가서 일주일에 4일 5일씩 하고. 근데 제 목표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 목표가 없어지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사람이. 내가 이거 뭐하러 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때려쳤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그냥 꼴린 대로 살라고요. 제 꼴린 대로 한번 어디서 진상을 부리고 싶으면은 진상도 좀 부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욕도 하고 그 술도 다시 먹어볼까.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을 끊은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15년 됐군요. 15년. 아이 때문에 술을 끊었는데 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간이식 수술 때문에 끊었는데 술을 다시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좀 망가지면 해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술도 그래서 먹는 거 아닌가? 망가지려고 먹는 거 아니야? 술을 왜 취하려고 먹지 씨 안 그래? 어쨌든 제가 좀 변화되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거기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은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 안 하니까 좀 그거는 좀 편하네요. 제 꼴린 대로 한번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예상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니까 광고 한번 보시고 출발하시죠. 경주골의 처치를 위해 국산 4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아마 스마트 아지엘이 이마필이 선행을 추가해 선행됐고 선행을 가면 저쪽이 맞기 때문에 로마 타우러스도 공백 이후에 상황을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2번과 5번은 7번이 3위로 5번, 4번, 7번 경주리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티 5경주입니다. 아마 JS 군주가 버틸 말이에요. 기습발도 좋고 마티 능력도 되고요. 19번 글로벌 조이도 그때 능력 때문에 무시못 했다. 4번을 놓고 3번, 7번, 10번 10번 마 글로벌 조이와 4번 마 JS 경주리 10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9경주입니다. 아마 벨리키는 1000m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5번 러닝복스가 근성도 좋고 예전에 선행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행형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에요. 5번 놓고 4번 단통 막건이고 4번 마 벨리퀸 두 마리의 종반 접전. 네, 광고 보셨고요. 나 승부처도 만화고 출발했네. 나가고 있다. 승부처 밑에 보면 나가고 있어요. 5, 7, 10, 11 10경주가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중만 4경주와 7경주 승부하겠습니다. 문자는 무통장 문자들 여기 계좌번호 옆에 나가고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 새마을금고인데요. 지난주에 새마을금고가 안 됐어요. 이걸 얼마나 먹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아니 뭐 아니 금고가 영업, 새마을금고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걔네들고 전산 작업한다고 토요일날 4시까지 3시까지였나요? 이 출금이 안 됐어요. 내가 새마을금고를 쓰잖아요. 나도 몰랐지 뭐 솔직히 말해서. 자꾸 입금이 안 된다고 전산 오류가 뜨는데 내가 뭐 아나. 그래갖고 못 하신 분들이 엄청 욕을 하셨다고. 이번 주에 그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를 입금하시면은 금요일날 입금하시면 3일이잖아요. 금, 토, 일 3일이니까 3일에 4만원이에요. 파격적이죠. 원래 6만원인데 2만원 깎아드리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중에 이틀만 하시면 금토, 뭐 토일 이렇게 이틀만 하시면 3만원이에요. 싸게 하세요. 부가세 안 내니까 새마을금고로 입금해주면 될 것 같고, 핸드폰 결제하시는 분들 아시죠? 060-300-7766 광고는 안 나가지만 외우기 쉬워요. 060-300-7766 신청하시면 하루 종일 문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음성 정보는 뭐 060-706-999 나오고 있고요. 자,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11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하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다는 건 뭐냐면 능력마가 없다는 겁니다. 암말 경주로 암말들만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노린 거지. 내가 암말이고 걸음도 별로 없는데 어디가 나가서 상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편성을 원래 월 초에 계획표가 나오거든요. 이 편성을 노리고 계속 준비를 했다는 거죠. 편성은 상당히 약해졌고 능력마도 없고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은 있지만 그 마필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말이 이 사람은 매직 스텔스죠. 이게 뭐냐 이거는. 빨간색. 이건가요? 아니, 이걸로냐? 모르겠다. 빨간색. 매직 스텔스. 이 마필이 지난번에 3창을 했다고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편성으로는 뭐 안 될 거 없어요. 안 될 거 없는데 그 당시의 기록이 1분 3초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가장 빨리 썼을 때가 1분 2초 6, 2초 8, 그리고 최근 경주에 1분 3초 대. 기술은 바뀌었죠. 서성훈 기술로. 요즘 천마타를 부산이나 서울 마필들이 1분 3초대를 뛰는 마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빠르면은 막 1분 00초대, 59초대 뛰는 말들도 많이 나왔고요, 요즘은. 그리고 1분 1초대에 뛰는 말들이 그래도 니네들이 좀 실력이 있구나. 1분 3초 같은 거는 명함도 못 뛰밀어요, 이제. 이거 똥말이구나 이렇게 처분해요. 이것도 똥말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매직 스텝도. 근데 편성이 약하니고 서성훈 기수의 4번 게이트.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본다면 서성훈 기수가 참지 못하지. 계속 앞으로 몰고 나올 테니까. 그런 조건은 나쁘지가 않은데 과연 축마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이 구마 썬더베가스가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죠. 4전 동안에 지난번에 4차기 최고 성적 아니었나. 근데 얘도 평균적으로 뛰는 기록이 1분 02초대예요. 02초 3, 뭐 02초 2, 02초 4. 그러니까 1분 02초대로 뜁니다. 매직 스태트는 최근 두 번에 03초대로 뛰었고 그전에는 02초대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평균적으로 뛰어왔던 경주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상대가 안 되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가 뛸 때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분 2초대를 뛰는데 그게 착순이 한 8착 9착 돼. 하지만 다른 능력이 없는 마필들끼리 뛰면 기록을 평균적으로 자기가 뛰는 것만 띄워줘 상금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그 기록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갖고 내가 뭐 예전에 그 88m였나? 칼루이스 1분 때에 아무도 1분 10초대였나? 10초대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래요. 이게 얘네들이 기록으로 뛰는 거예요. 이제 전개도 물론 중요하고 포지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 기록을 무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 썬더베가스도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8번 초동진주가 지난번에 좀 올라왔지만 역시나 1분 3초대 그 정도의 걸음이었었고, 스프링 왈츠는 선두권에 가담을 해요. 순발력은 있는데 결국은 무뎌지죠. 맨날 꼴찌하죠. 이마필도 맨날 꼴찌하면서도 1분 3초 6, 3초 5예요. 그러니까 얘도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데 선행을 노리기에는 구호마 썬더베가스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왈츠 입장에서는 따라가서 또 버텨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마리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605 토킨, 이겁니다.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10만대. 얘도 참 별거 없죠. 이 5월달에 주행검사를 볼 때면은 장기유형 같은 경우는 선두권 가담이 돼요. 무뎌지는 모습, 지구력이 너무 없다 했는데 데뷔 안 하죠. 주행검사를 당시 1분 3초대로 합격을 하는데 주행검사 합격한 이후에 골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쉬어버리죠. 한 6개월 동안 쉬고 다시 재주행검사를 봤는데 똑같습니다. 선두권 가담되고 약간은 걸음이 좀
뭐랄까요? 밋밋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역시나 장기 휘연마 뭐랄까요? 현 군에서 뛰었던 마필과의 그 주행 검사였기 때문에 얘가 아주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주행 검사를 1분 3초대로 떴으니까 뭐 최선을 조금 더 다한다면 1분 2초대나 1초대를 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막감은 9번이 낫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9번. 왜? 선행가니까. 뽕말경주에 누가 장땡? 예, 선행가는 게 장땡이죠. 앞에서 경주를 임하는 놈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9번이 충만은 좀 낫고 뭐 4번 6번 초동진주는 아닌 것 같아. 초동진주까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스프링 아치가 외곽으로 밀려있어. 이 정도에 정리하겠습니다. 9번 놓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컴퓨터 종합장 한번 볼까요? 네. 오늘도 많이 잡았나 그래도. 네. 9번 4번 이렇게 많이 잡혔네. 10마도 많이 잡혔다 이거. 네. 현장에서 6번이 상태가 좋으면 공격적으로 6을 놓고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네. 자, 이경주 넘어갑니다. 아만의 앞에도 주장했고요. 일단 의외로 좀 드러났죠. 워낙 잘 뛰었던 앞필들이기도 하고 이거 뭐 그냥 인기권 안에서 끝이 날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타스틱 위너는 데뷔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었고 보면 영성 빅토리도 코너에서 밀렸는데 밀렸다가 다시 힘을 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톱베스터는 꾸준히 올라와요. 네, 이게 아마 3파전 양상일 겁니다. 이렇게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안에서 끝. 네, 끝. 딴 게 없어요. 나 한글 틀린 것 같아요. 네, 끝. 충마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충마는 1번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배당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3복으로 사시든가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퓨처킹은 올라오는 끝걸음이 있는데 과연 이게 외곽에서 얼마만큼 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변수의 요인이고요. 이 영화 버닝스타도 이거는 변수예요. 이게 데뷔전 때에는 외곽에서 정말 삽질을 하면서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변수가 있습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끈끈내 버틸 수 있는 걸음이 있어서 이 부상경만에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경주에서 터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은 2번이나 8번 쪽에서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8번은 좀 팔릴 것 같고 2번도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이마필리보다는 덜 팔릴 것 같아. 어쨌든 눈으로는 빤히 보이는데 부산은 꼭 눈에 보이는 경마에서 삽질을 많이 하니까 1번, 4번, 5번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날 것 같고요. 1번, 5번이 최저배당 당연히 최저배당이겠죠. 2배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변수를 낼 수 있는 마필들 말씀드릴게요. 2번과 8번 이 마필들이 조금 더 변수에 가깝지 않나. 3번 전설의 파이터는 왜 잡힌 거야? 별거 없는데 주행검사가 좋았죠 이거. 네. 1번 4번 5번 말씀드리고 2번 8번은 팔리니까 2번 8번 이 두 마리의 곡병마필들 잘 엮으셔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1번도 여유가 있었죠. 5번도 여유가 있었고 많이 뛰겠더라 1번은. 자, 부상마 상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전했고요. 이건 충마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팔리는 마필은 가보토데이, 마스터키, 이 마크스타가 팔리더라고요. 이건 진짜 도깨비 같은 말이다 진짜. 마크스타. 또 천년의 길. 부경미소도 팔리나요? 팔릴 수 있겠네요. 부경미소까지. 자, 충마가 어떤 마필일까요? 천년의 길은 보글보기죠. 발주가 느리지 않을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뛰는 경주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진 않고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는 너무 발주가 둔했고요. 막 이렇게 올라오기는 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과연 이마필이 능력이 있느냐. 저는 큰 능력은 없지만 편성을 잘 골랐다고 보여지고요. 이번만 가보투데이는 순발력이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 선두권 가담을 하니까 의외로 하위권에서는 견뎌내 보일 정도의 능력? 뭐 아주 좋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 주행검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견력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3번 마스터킹이 총막감이 아닐까 봐요. 이게 1000m였던 데뷔전에서 중위권 전개하고 나서 이제 탄력을 보인 건데 거리를 1300으로 늘렸잖아요. 얘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늘어난 거리로 인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 거림이라고 한다면 3번을 충분히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번은 마크스타가 문제죠. 참 신기한 마필이에요. 주행검사도 썩 좋지 않았어요. 실전에서 개꼴찌를 하고 능력 부진을 당하죠. 주행심사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너 너무 능력이 없어. 주행검사 다시 바꿔. 다시 주행검사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재주행검사에서는 뭐 꾸역꾸역 믿어갖고 중위권은 갑니다. 근데 이제 코너 들어와서 안쪽이 열리면서 자기의 앞길이 확 열리죠. 이게 뭐 모래를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고 뭐 변화가 와서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걸음으로 여유를 보입니다. 직수에서는 더 나가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왔다라는 것은 주행검사 모습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앞쪽에 있던 마피들이 모래를 안 맞으니까 이게 뛴 건지 아니면 이 마필이 진짜 걸음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뛴 건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선행 가는 마필도 아니고 이 주행검사처럼 모든 마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앞이 그림처럼 열려주느냐 이것도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뭐 배당판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필들은. 네. 배당판에 마감 4분 전, 3분 전에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보면 오만 마크스타는 자신 있는 거죠. 이거는 배당판을 보면 알아요. 거의.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얄짤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보겠죠. 이러한 정보들 때문에 배당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오만 마크스타가 과연 배당판의 바람을 얼마나 주도하느냐 이걸 한번 염두에 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판. 일단 총막감은 3번을 놓고 하겠어요. 3번을 놓고 뭐 이런 나필들 이렇게 할 건데 부경미소라든가 마크스타는 배당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3번 마스터킹 이거 한번 와준다면 의외로 먹을만한 배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합치 봐야 되나? 봅시다. 몇 명 없으니까 뭐 3번이 압도적이고 7번 2번 마크스타 7개 부경미소 이건 좀 바뀔 것 같아요. 3번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고? 건필 재산가도 요즘 열심히 하나 본다 공부. 어쨌든 간에 3번 미스터 마스터킹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도찐 개찐이죠. 정말 똥말들 모아놓고 니들끼리 한번 열심히 뛰어봐라, 상금 나눠 먹어봐라 뭐 이런 건데 어느 한 마필 딱 부러지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없고요. 이번 톱스카이가 데뷔전 때 모습을 보였는데 채찍을 대는 것에 비해서는 탄력이 계속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편성 때문에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게이트가 또 1번 조건이고 유연명 기술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팔리는 것 같죠. 하지만 보여준 걸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천년의 희망은 선유권 가담됐는데 채찍등마저 탄력이 안 나와요. 당시에는 1600을 도전했었는데 이번에 1300으로 거리를 줄였고 1300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마 천년의 희망이 조금 더 나은 촉막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15번 영원 다이나모는 지난번에 역시나 개편성이었죠. 이번에도 개편성이지만 지난번에 판상 약체팀에서 선두권에 가담했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하겠죠. 하지만 이 뒷심이 이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요. 3번 마스톰, 15번 원더프라이, 15번 퀸업. 이 15번 퀸업은 솔직히 말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력 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별거 없는 마필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사실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선두권이 굉장히 약하고 무너질 공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결국은 걸어갈 게 뻔한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우마 퀸업이 이번 경주에 가장 좀 한대건이가 2번과 함께 관심을 가지는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번만 영원 다이나모 이런 것들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선행마가 없으니까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이번 경주에는요 2번과 12번 이 두 마필은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영원 다이너모는
아 이거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렇게 지우고 싶은 마필 중에 하나다. 한대관한테는 별거 없어요. 저거 똥입니다. 똥. 다 똥이니까. 똥판에 뭐 황급똥이 하나 나오겠지 뭐. 자, 부상만 제가 5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관의 첫 번째 부상역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배당판의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은 아마도 시우마 스피드 PD 같아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 놀라운 걸음을 보여주면서 놀랍다? 그러니까 어쨌든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53.5kg, 이번엔 58kg예요. 최일각으로 밀렸고 당시에는 1번 게이트고 완전히 극과 극이죠. 지난번에 53.5kg에서 부담량 4.5kg 들었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는데 12번 게이트를 밀린 상태에서 과중장을 이겨내다. 딱 교본이죠 이거. 불안하다. 네. 게이트 조건 좋아서 선두권에서 조금 더 경주를 쉽게 풀었고 부담량 가벼워서 한 발 쓰면서 탄력이 있었는데 부담량 늘고 외곽으로 밀렸다. 딱 빼기 좋은 찬스. 그죠? 저는 시와 큐피드 퓨리가 못 뛰었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안 요소 58kg라는 중량은 재결위원들이 왜 58kg를 준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57 줘도 상관없는데 굳이 58을 주면서 마방에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량 기술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야 어차피 부담량 무거워. 이번에 가도 안 되는 거니까 3창만 해도 승급하는데 혼합군 경주 가서 좀 삽질을 좀 해라. 그리고 다음에 우승하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게 레이팅이 만들어 놓은 폐해죠. 레이팅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승부를 아끼라고. 너무 극단적인가?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마필이 워낙에 꼬장기가 심하고 지랄 같으니까 도저히 그 노련한 기수, 김철호 기수나 서수훈 기수 아니면 못하. 부담 중량이고 나발이고 이마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수가 얘들밖에 없어. 그렇다는 것이지. 어쨌든 뭐 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대는 시험을 스피드 퓨리를 놓고 승부할 생각은 없고요. 블랙 이국님, 영광의 세이브, 에코나의 어메이징 탑핏 뭐 이런 나필들 이 마필들 안에서 충분히 선정할 생각이에요. 그럼 해볼만 하죠? 여기다가 진짜 스피드 퓨리가 빠져만 준다면 대박이죠. 대박. 9구 나올 건 아마 이거? 9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박이죠. 한대는 노려보겠습니다. 한대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스위원마 스피드 퓨리가 부담량 58kg의 외곽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쉽게 오지는 못할 것이다. 자, 노려봐야죠. 그 빈틈을 한번 부상만 5경주 승부처로 삼으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6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마법처럼 이미 팔리고 있거든요. 볼까요, 한번? 이건 마법처럼 이미 팔려요, 이게. 이게 인기권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마법처럼이 지금까지 13전을 치르면서 좋은 성적을 냈었을 때는 선행을 갔을 때 우승 한번 했고, 그리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개편성 만나서 진짜 선의권에서 어부작 하다가 입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어떻게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고 있죠. 선행을 가는 게 좋으니까 쟤한테는. 그래서 악착같이 선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 경주에 이번만 마법처럼이 입상이나 우승을 하려면 어쨌든 이번 게이트라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성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죠. 자, 마법처럼이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선의권의 전개가 편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선행은 얘가 못 갑니다. 마법처럼 밀고 나오겠지만 5번 슈퍼산타가 가죠. 얘가 게이트 이탈이 얘보다 훨씬 빨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르죠. 뭐 승훈이가 뭐 잡아주면 할 말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서승훈 규제 성정상 잡아주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치고 나옵니다. 5번 슈퍼산타가. 그러면 마법처럼은 또다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해야 되고 과연 이 선의권의 전개가 이 친구한테 포지션이 맞느냐. 선의권 전개에서 선전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걸어갔지.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마법처럼한테. 선행 물 건너갔죠 일단.
그리고 선유권에 간다 하더라도 다른 마피들이 뭐 스페셜 킹이지라든가 하루카키누라든가 펠라로 이러한 마피들이 얘 가만히 냅두겠어? 어떻게든 갖다 붙이겠지? 5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마법처럼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인기가 싫은다 하더라도 마법처럼 같은 말한테는 배팅하지 마시고요. 자, 신마긴 하지만은 뒷심을 보였던, 지구력을 보였던, 추임력을 보였던 3번 트리풍 마린. 이건 뭐 뛰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4번마 컬린 타임도 사실 과신할 수는 없지만 이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너무 무기력했죠. 뭐 아예 그냥 뭐 선두권에 가담조차 안 시키고 무기력하게 바닥에서만 놀고 들어가는 걸 보고 아유, 저 말도 안 좋고 뭐 승부 좀 아끼는 거야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컬린 타임은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얘 뜰 때 모습을 보면 저렇게 바닥에 누워 있을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격기 가지고 나왔어도 저렇게 늘어져 있을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한번 컬린 타임. 그러면 어떻게 뛰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붙어 있을 거면 얘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그 자리를 했으니까. 어차피 5번은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거니까 복병일 거고. 아마존 요걸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을만 하죠. 8번만 에스페어가 지난번에 이 마필도 너무 삽질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런 마필들 가지고 꼭 최시당한 민장기 기술은 선입을 간다니까. 하루카키누가 팔리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첫 번째 주행검사를 불합격할 때 모습 보면은 발주가 안 됩니다. 고개 들고 뭐 최후밀권에 가서 모래 다 쳐맞으니까 아유 나는 모르겠다 하고 불합격돼요. 그것도 거의 능력 부진에 가깝게 거리가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10월 26일 날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와서 발주기 이탈 연습을 했겠죠. 순발력도 보강을 하고 발주기 이탈도 연습을 했을 텐데 선행을 나서버리자 마필이 거림이 더 나왔어요. 자, 이미 이 마필은 답을 어느 정도 보여줬죠. 나는 따라가서는 모래 맞고서는 안 뛰어. 앞에 선행을 갔을 때는 좀 뛰어. 이걸 보여준 건데 당시에 게이트 이탈이 13.7이었어요. 그러면 5마 슈퍼 산타라든가 아니면 2번마 마법처럼 2번은 모르겠다. 근데 이 11번이 이 5번을 넘어가서 선행을 간다? 택도 없죠. 네. 아직까지 검증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해주행검사에서 선행 갈 때 모습 보면 13.7 나왔다니까요. 이 마필이 선행력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닌데 11번 게이트에서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5번을 넘어간다?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카키노가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따져봐야죠. 그냥 무식하게 하지 말고 경마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경주를 지켜봐야죠. 자, 한대건이가 하루카키노가 이렇다는데 이게 선행을 안 봐도 될까? 만약에 하루카키노가 선행을 받지 못하고 외곽에 따라가서 입상을 한다? 그럼 하루카키노는 분명히 전략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면 돼요. 한대건이 욕하지 말고 한대건이 욕할 시간에 메모해놔. 저 개새끼 때문에 맞고 못 사네 이러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필은 발주가 안 빠르고 산타수 슈퍼 산타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니까 졸전을 치를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 보였던 걸음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당할 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그럼 뭐 지울 거 정해졌잖아. 하루카키노도 지워야 되고 마법처럼도 지워야 되고 남는 게 없어. 트리풍마인, 컬린타임, 예스페어 대안이 될 수 있는 스페셜 킹이지 뭐 이런 마필밖에 안 남아. 기본은 4번 놓고요. 아마존 요거 빼먹고 있다. 아마존 요거 3번 6번 이 두 마리가 기본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줬다. 내가 본전 다 뽀록난 것 같아. 어쨌든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잡혔네요. 네.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경마가 재밌어요. 제가 저렇다는데 뭐가 저렇지? 저 개새끼 또 나한테 구라쳤네. 구라친 건 아니죠 제가. 한대건이 말 듣지 말걸.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마를 조금 더 머리가 이렇게 달고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참고해서 해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7경주, 부산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일단 축막감은 있죠. 직전 경주 때
2차로 입상한 오마 반지의 전설입니다. 물론 배당판에서는 한빛태양이 더 팔릴 거예요. 난탄저대도 팔리고 비욘드도 팔리고 뭐 레몬 아이도 팔리겠죠. 하지만 저는 충막감은 5번이라고 봅니다. 왜? 자, 이번 한빛태양은 최근 경주에 잘 뛰고 있죠. 그 전 경주 하위군에서는 선행 갔었고 11월 1일 경주에서는 선행 비슷한 경주, 선입권에 따라가서 이만큼 뛰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하는데 당시에 뭐 여력도 없었고요. 부담량 55.5kg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딱 깨지기 좋은 편석이에요. 게이트 이번에 선행 가니까 얘를 쉽게 인정한다? 선행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선행을 가려고 해도 뭐 반지의 전설이나 뭐 비욘드 뭐 일반 난산 여자 얘가 한빛태양을 그냥 냅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에요, 이 친구들의. 얘가 꺾어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악착같이 물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빛태양은 충막감이 아니죠. 도전은 가능하지만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원 5번마 반지의 전설이 비록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1.5kg 감량, 또 따라가는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이 마필이 보여줄 거라면 전 더 있다고 봅니다. 똥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뛰는 자세 보면. 그래서 5번을 놓고 한대원 시원하게 승부해 보겠고요. 혹시라도 현장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5번 마필에게 조금 더 중심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인기 마필들이에요. 뭐 1번, 2번, 8번, 9번, 뭐 4번 이런 마필들을 5번을 놓고 공략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한대원의 충마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과연 한대원이가 어떤 마필을 노리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 충막감은 어디 갔냐? 안 남겼구나. 충막감은 내가 생각자나 투투페어리 아니면 빅피처. 이 중에 빅피처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지난 데뷔전 때는 별거 없어 보였지만 지난번에 한산물결을 때려잡을 때 모습을 보면 끝걸음에 상당히 여유가 있거든요. 이번 경기가 뭐 승급 전에 거리도 1300으로 들었지만 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필이 끝까지 띄워준다는 것은 이 마필이 그 전에 보였던 경주력과는 다르다.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뭐 빅피처 관심 가고요. 내가 생각자는 약간 전력이 드러나는 편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는 8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를 했고 이번에는 뭐 단독 선행을 나올 수 있죠. 뭐 샤이닝 아이라든가 뭐 우승지 킴이라든가 울산 장군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가 생각자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맘만 먹으면 충분히 서동기지 빠따에서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뭐 착수는 계속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무시할 수 없다. 투투페어리는 꾸준하게 강단 있게 띄워주는 게 장점이에요. 3착 승급을 하고 나서 지난번 경주 때에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강단 있게 계속 똑같은 스피드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그렇게 나쁜 마필은 아니구나, 성장을 했구나 하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대가는 이 세 마리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4번마 샤닝 아이도 최근 경우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워낙에 좀 편성이 좀 약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8번 울산장군은 정말 내가 추천하고 안 들어오고 추천 안 하면은 겨우 들어오고 환장하네 이제 때문에. 지난번에 1600m 나가서 선두권에 가담했다가 깨졌는데 1300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1300까지는 끝걸음 볼 수 있는 앞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후세제왕이 최근에 순발력이 좋아지면서 자꾸 앞선에 갖다 붙여놓는데 이 마필이 입상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9월 27일날 안쪽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선지권에서 한 발을 씁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역시나 뭐 예전에는 이런 모습도 없었거든요. 갖다 붙여놓고 앞에서에다가 붙여놓은 모습이 없고 그냥 맨날 바닥에서 취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나아지면서 말이 이제 앞에 가담을 해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좀 무리한 전개하니까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후세제왕이 입상을 하려면
뭐 안쪽에 4번 안쪽? 예, 그래서 안쪽에 들어와서 초반에 이게 자리를 잘 잡으면 그때쯤에 선전하지 않을까. 자꾸 외곽으로 밀려버리면 우수장의 입장에서는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번, 3번, 6번 이 세 마필에게 조금 더 중심을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보고 충분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산과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종합자 안 맞네. 안 볼래 그냥. 이것도 좀 고민을 하게 만들죠. 일단 뭐 대오질주가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은 맞는데 이게 57.5kg예요. 중량이 너무 무겁죠. 56을 짊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무거운 중량 때문에 삽질해도 할 만은 없고요. 지금 원찬스는 의외로 강단 있게 뛰어요.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최근에 뚝심도 보여주고 순발력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좀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직 플라잉은 지난번 입상으로 다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트의 조건이 1번이라고 한다면 매직 플라잉이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6번과 대오질주하고 7번 원찬스가 걸음발로는 더 나을 수 있지만 조건만으로 본다면 1, 2번이 가장 나아요. 1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맨날 애매한 파이트 매직. 로얄 티켓은 선행을 추구해 보겠지만 선행에 여유도 없고 항상 걸면 잡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을 보려면 혼전화 와중에 한 발 할 수 있는 더 팩트가 어부지리격으로 취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부산과 구경주는요. 어쨌든 한대원은 1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우고요. 2번, 6번, 7번, 9번 이러한 마필들 조금 더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치는데? 난 이렇게 체력을 한꺼번에 못 쓰지? 그렇게 잡혔네요. 근데 저는 1번이 노려보고 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 원찬스가 이렇게 안 잡혔어? 난 원찬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전개 조건은. 어쨌든 뭐 사람들 보는 시각이 틀린 거니까. 자, 부산과 식경주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거. 그러는데? 잠시만요. 그럼 같이 봐, 씨. 뭔가 좀 멈췄어, 지금. 다시 한번. 나 은근히 컴퓨터 잘해. 몰랐죠, 여러분들? 저 은근히 잘해요. 빵인데? 구글이? 왜 이러지? 다시 열어볼게요. 중요한 경주인데, 나한테는. 한대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10경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조짐이 있다는 건 뭘까요? 좋은 조짐이겠죠. 이번 주에는 한국을 하려나 보다. 대박 분사, 씨. 대박은 씨발 개쪽박이다, 씨. 맞나? 대박 분명이요? 여기는 출주만입니다. 아사이드 열어놔야 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식경주. 컴퓨터 종합지도 부산이죠. 부산. 좀만 기도. 식경주. 이렇게. 자, 부산 먼저 식경주입니다. 한 대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다 좋아요. 말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엄마 썬더레인도 적정거리 할 수 있고 적정거리 반지에 이거 썬더레인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썬더레인도 적정거리 반지의 조정도 승급전이지만 상승세 뭐 10분만 0,2호로 해야 되는가 뭐 12분만 영광의 시대 다 좋아요. 다 하나같이 괜찮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서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충막감은 어떤 마필이고 잘라내야 될 인기권은 어떤 마필일까요? 그것 때문에 이번 경기 한대건 더버가 메인 승부처 하는 거예요. 한대건이 이 출마표를 딱 띄워놓고 와서 아, 이건 먹었구나. 내가 이어놓고 하면 되겠구나. 얘에 대한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인정하는 이번 경기의 충마가 저는 능력마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재력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한대건 승부하겠습니다. 어떤 승부요? 네, 더바가 메인 승부죠. 금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로 금요일 경마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더바가 메인 승부처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 또 안 왔네. 자, 부산과 11경주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광고 한번 보자 우리. 경주골의 처치를 위해 국산 4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11경주입니다. 하마 스마트 아지엘이 2마필이 선행을 추가해서 선행이 됐고 선행을 가면 젖주지 마시기 때문에 로마 타우러스도 공백 이후에 상황을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2번과 5번은 7번이 3위로 5번, 4번, 7번. 경주리 10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티 5경주입니다. 사마 JS 군주가 버틸 말이에요. 기술빨도 좋고 마트 능력도 되고요. 지금 뭐 글로벌 조이도 그때 능력 때문에 무시못 했다. 4번을 놓고 3번, 7번, 10번 10번 마 글로벌 조이와 4번 마 제이 경주리 10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9경주입니다. 사마 벨리키는 1000m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5번 러닝복스가 근성도 좋고 예전에 선행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행형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에요. 5번 놓고 4번 단통 막건이고 4번 마 벨리퀸 두 마리의 종반 접전. 네, 부산마저 11경주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됐습니다. 일단은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고요. 이렇게 뭐 있죠? 이렇게 말은 9마리 뛰는데 6마리 정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2번과 3번이 문제죠. 쥐들끼리 무슨 싸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두 마필 다 선행형에 가까워요. 통일한 굴은 극단적이죠. 선행을 갔을 때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고 3번 쿠바이 열정은 뭐 선출이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쿠바이 열정도 선행을 가는 게 좋죠. 쿠바이 열정이 아마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통일한 국보다. 저는 쿠바이 열정은 지우겠습니다. 통일한 국이 훨씬 더 게이트 이탈이 빠르죠. 쿠바이 열정은 따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겠고 통일한 국은 냅다 도망가면 의외로 잘 못 잡아요. 이 마필을. 이게 1400을 안 뛰어봤다는 단점이 있어서 좀 그게 불만이지 지구력이 부족한 여지가 있지 통일한국도 선행을 가면 잘 안 잡혀요.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한대건의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과연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에 한대건은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060-706-999 전화하시면 아주 더러운 한대건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금화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문제드리면서 끝낼게요. 5, 7, 10, 11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7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고요. 내일 엄동선화인데 한대건 또 새벽 4시에 취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잘 다녀와서 이 자리에서 토요일 경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